안녕하십니까. 저는 용인 기흥역에서 매니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남국이라고 합니다. 위에 블로그에서 신혼부부 특별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제가 글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것을 좀 영상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위에 작성한 글은 일반적인 민영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정한 이제 자격이 필요할 텐데요. 그 자격 요건은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청약 신청자하고 그 일정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됩니다. 그 일정 세대원이라고 하는 거는 청약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 그리고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 예. 요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고요. 다만 청약 신청자의 형, 뭐 누나, 동생 이런 분들은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셔도 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격 요건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입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는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신 분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2년이 더 늘어났죠. 예, 그래서 7년 이내까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이제 신청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일단 자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예전에는 자녀가 있어야 됐고 최소한 뱃속에 태아라도 있어야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자녀가 없어도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제 물론 나중에 이게 이제 경쟁이 되면은 자녀가 있는 분들에 비해서 당첨 확률은 다소 낮아집니다. 그렇지만 일단 자녀가 없어도 신청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고, 네 번째로는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6개월이 경과했어야 하고요. 그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저기 재당첨 제한 규정에 걸리지 않아야 되고, 또 예전에 가족 구성원 중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이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고 또 당첨이 되지도 않는다는 것 이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시고 까다롭다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소득입니다. 소득. 참고로 자동차는 그 관련된 규정이 없습니다. 뭐 외제 자동차, 뭐 2억짜리, 1억짜리 아주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득 기준이 좀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이 소득은 만약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 중에서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청약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만 19세 이상의 가구원수의 소득을 합산을 해서 그 소득 기준 금액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하고, 소득이 너무 많아서 그 기준 금액을 초과하면은 신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소득 기준은 만약에 2019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신청을 한다 그러면 바로 전년도 2018년도에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 소득 기준 금액의 120%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배우자도 소득이 있다 그러면 130% 이하여야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자인 경우에는 뭐 계산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영수 서류를 받아서 16번, 21번의 총급여 항목을 이제 보시고 그 12개월로 나눠서 월평균 소득 그 기준에 맞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초과되면 못하는 거고요.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는 일정 매출이 있을 거고 매출액 대비 이제 비용으로 쓰신 금액이 있어서 이제 실제 소득은 매출보다는 좀 작겠죠. 그러면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셔가지고 소득 금액 증명원, 뭐 소득 금액 증명서를 이렇게 떼서 발급 받으시면은 그 딱 서류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서 12개월로 나누면 뭐 별다로 뭐 복잡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취직한 지 얼마 안 됐다거나 몇 개월 다니다가 휴직을 했거나 퇴직을 했거나 또 퇴직을 했다가 다른 회사에 또 들어가고 이런 어떤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모델하우스에 계신 분하고 아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상담을 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전화번호가 1599-0001번입니다. 1599-0001번으로 전화를 하셔서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이 이렇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자세하게 문의를 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격 요건이 되시면 국민은행 청약통장이시거나 타은행 통장이거나 관계없이 특별공급 신청하는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신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첨자 선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 뭐 혼인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 그 다음에 뭐 5년 이내 뭐 이런 이제 순서가 있었는데 그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고, 위에 그 도시근로자 가구원 그 소득의 그 소득 기준 금액이 100% 이하인 신청자에게 전체 공급 세대의 75% 물량을 먼저 공급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 기준 금액이 120% 이내인 신청자에게 나머지 25% 이제 물량을 공급하는 이렇게 이제 세대를 구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첨자는 일단 자녀가 있는 신청자가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을 했는데 물량이 남았다. 그러면 자녀가 없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또 당첨자를 선정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된다. 그러면 그 해당 주택 건설 지역, 즉 뭐 수원에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경쟁이 되면은 수원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다른 뭐 의왕, 뭐 과천, 옆에 뭐 용인 이런 신청자가 이제 그 다음에 되겠죠. 근데 만약 여기서도 또 경쟁이 된다 그러면 미성년 자녀의 숫자가 많은 신청자가 우선 당첨이고 여기서도 경쟁이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준이라든지 소득 기준 관련 규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체크하시고 예전과 달라진 부분은 특별공급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1순위 신청을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고 또 뭐 그 다음 날 또는 그 다다음 날 1순위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이게 안 됐었죠. 그래서 지금은 둘 다 신청할 수 있으니까 자격이 되시고 꼭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그 마음이 이제 많으시면은 일단 둘 다 신청을 하시고 만약에 특별공급에서 당첨이 되면 그 호수를 계약하시면 되고 특별공급은 떨어지고 1순위에서 당첨이 됐다. 그러면 1순위 당첨된 동호수를 이제 계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